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5월 26일 밤입니다. 자, 이때가 되면은요, 엊그제 수능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벌써 2월이고요. 조금 있으면 하다 보면 9월 평가원께 나오고요. 또 그리고 은행잎이 노래지면 모든 것이 끝냅니다. 자, 오늘 제가 6월 모의고사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요, 달라지는 게 좀 있어요. 달라지는 거는 공부에 관한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험에 임하는 그 수능 입시생들의 그 공부 마인드가 매년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모든 학부모나 수험생들은 자, 이제 평가원 거니까 수능 시험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 여기서 나오는 점수가 곧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결정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이때쯤 되면 모든 걸 중단하고 6월 모의고사에 올인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늘 똑같은 이야기지만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에게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6월 결과와 9월 결과에 만족을 하거나 불안해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결론부터 제가 확실히 내려두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기 바래요. 자, 간단히 말해서 이 평가원에서는요, 예전에 이 난이도 때문에 그렇게 언론의 문매를 맞고 하다 보니까 9월 모의고사 한번 보고 재미를 봤죠.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추니까. 그러면 6월에도 한번 보고 9월에도 한번 보고 이러자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6월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건. 그렇지만 과목별 문제 유형별 난이도는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6월에 한번 수학 과목을 치르는데 이런 식으로 쭉 했더니까 결과가 일단은 평가원에서 그런 결과를 보는 건 그 이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달라질 것이 없다. 이런 결론부터 딱 내려놓고요. 요렇게도 한번 내보고 저렇게도 한번 내봅니다. 요렇게 저렇게라는 건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그것을 그 내용은 빤한데요. 조건을 2개를 붙이냐 3개를 붙이냐 또 이렇게 내봤을 때 아이들이 전체적인 수험생들이 틀리는 게 어떤 식으로 틀리느냐,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의 정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 그렇다면 요거를 최종적으로 수능 결과를 그 난이도를 잘 조절을 하려면은 9월에는 6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번에는 그 합격 그 시험 문제당 정답률이 높았던 건 약간 난이도를 쉽게 또 조절을 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6월, 9월 그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하던 공부를 멈추고 그 공부에 그 시험 점수를 올리려고 전체적으로 막 한다든가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돌려서 연습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물론 시험 전에 많은 문제를 다루면요 유형별로 조금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서 부풀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교과 내용 전체를 공부해오는 과정을 멈추고 문제를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가지고 하면은 10% 내지 15% 많게는 20% 점수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기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해도 성공을 하던가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푸냐 그동안에. 그렇지만 수능에서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재학생들은 많이 불리하고 또 재수생들도 나름대로 유리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늘 하던 계획대로 공부를 진행해 오는 게 중요하죠. 이 시점부터 또 그 모의고사를 준비하겠다고 문제풀이 막 하던 거 멈추고 이러고 또 결과를 가지고 또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일주일 그냥 까먹고요. 또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또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던 걸 막 수정하고 해봤자 결론은 빤하게 빠른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수도 없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게 요즘 애들은 좀 많이 달라진 게 있다는 게 뭐가 달라졌나 그러면요. 아는 문제 틀리는 게 쉽게 말해서 아는 문제 틀리는 점수가 예전에는 5점 전체 전 과목을 전체가 5점 예를 들어 5문제라면 지금은 10문제, 15문제, 20문제, 많게는 30문제 가까이 됩니다. 이거요. 이제 부모님들이 너 이거 왜 틀렸어? 이러면 아유 실수했어요. 이러고 실수 안 하면 되지 뭐. 이러고 또 하지만은 이게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안 고쳐집니다. 오랜 동안 그 몸에 뱄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아주 최적의 컨디션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수능장에 임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 첫 번째 관문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다른 그 모의고사들보다는 문제의 완성도가 좀 낮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는요. 물론 공부를 많이 안 해온 애들은 제가 하는 얘기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고득점을 요구한다는 아이들은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했던 아는 문제 틀리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메모를 하시고요.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능 첫 시간에 우리가 많은 모의고사를 쭉 치르고 준비를 해가지고 수능날 11월 달에 수능을 보는데요. 수능 첫 시간이 국어입니다. 그럼 국어 과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누구나요? 그 트라우마가 뭘까요? 국어 과목 이러면요. 시간 부족. 야, 국어는 시간 부족이야. 이래가지고 국어 문제를 받는 순간에 아, 내가 어려운 거 여태까지 많이 틀리는 거 뭐야? 비문학. 비문학 문제부터 막 풉니다. 연락에.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를 다 망가뜨리게 돼요. 자기가 쉬운 문제 다 맞출 수 있는 것도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풀다가 또 끝까지 풀었으면 되는데요. 풀다가 말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문제 풀으면 문제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많은 연습을 했어도요. 어떤 타이틀이 걸린 수능 시험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우리같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요. 중학교도 시험 치르고 그 겨울엔 고등학교도 시험 치르고 재수를 하고 명문대 고등학교 가겠다고 재수를 하고 그렇게 겪어온 사람들도 대학 시험 치르려면 전날부터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나 행복한 과정을 지내오다가요. 그 전에도 별로 긴장 안 해요. 시험 당일날 아침부터 긴장을 하거든요. 긴장하면 사고가 막힙니다. 그래서요, 이 수능은 요즘은 또 대박이란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 대박이란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건요. 애들이 공부를 덜 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많이 안 했다. 그리고 늘 한 문제를 풀어도요. 집념을 가지고 푸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지만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집어넣을 필요는 있거든요. 그 시험장으로요. 그 첫 번째 관문 이 연습을 6월 모의고사에서 점수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컨디션 유지하는 첫째 관문. 이게 가장 큰 30문제, 많게는 50문제까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 컨디션 조절이거든요. 그 첫 번째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수능처럼 치르면서요. 이것을 잘 조절을 할 줄 아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겪어보고 물론 과목별로 약점을 체크하는 건 좋은데요. 그건 말고 어떻게 하면 9월 평가원 거 지나서 수능장에 들어갈 때 좋은 컨디션으로 가느냐. 이것을 연습하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임하면 이건 성공한 거예요. 다른 건 성공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 모의고사인데요. 우리가 잠깐만요. 4, 5, 6일이 연휴네요. 4, 5, 6일 3일간 연휴예요. 이거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공부는 쭉 하대요. 6일날 하루는 푹 쉬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식혀주라. 6일날 하루는. 물론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잠을 시큰 자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가벼운 TV 드라마를 봐도 되고요. 영화를 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느긋하게 하루는 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데요. 목요일날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일날 저녁은요. 요즘 날씨도 좋잖아요. 오늘같이 진짜 공기 맑고 시원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좋은 운동할 장소를 찾지도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적어도 1시간은 걸어 다니세요. 같이요. 산책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아이일수록 1시간만 다니면 이 다리가 저립니다. 운동 부족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10시에 취침을 합니다. 10시에 안 되면요. 10시에 들어와서요. 씻고 11시면 그냥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내일 그날이 수능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샤워를 하고 깨끗이 하고 밥을 먹고 영어 듣기 정도 한번 하고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서 첫 시간이니까요. 국어를 어려운 문제부터 뒤에 있는 뭐 장문 독해부터 하지 말고요. 앞에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쭉 풀어요. 장문 독해는 딱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국어시험을 무사히 치르면요. 절대로 친구들하고 답 맞춰보지 마세요. OMR 카드 적성해냈으면 그걸로 끝장이거든요. 그리고 시험지 딱. 그리고 수학시험 볼 때까지 텀이 있잖아요. 그때 또 뭐 수학책 꺼내놓고 막 공식 외우고 그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시뮬레이션 하세요. 모의고사 보면 빤하잖아요. 1번부터 몇 번 묻는 어떤 문제고 그 다음에 뭐 선택 과목 문제는 어디 있고 한번 시뮬레이션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딱 되면요. 열심히 쉬운 문제부터 우리가 뭐 킬러 문제니 그런 엉터리 소리가 붙은 문제 그거 풀지 말고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다 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도전을 해요. 그리고 시험 끝났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또 답 맞춰보지 말고요. 또 어느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답지 적어내라 뭐 대충 적어내세요. 제가 하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이게 수능장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시험 끝난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막 마치고 어쩌게 수능장에서 그런 얘기 하다 보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불안해지면 불안해졌지 도움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나는 시험 못 본 것 같이 자꾸 느껴지거든요. 자신감을 잃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끝나면 점심을 먹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면은 식곤증이 오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음료 같은 거 좀 마시세요. 이렇게 영어 시험 보기 전에요. 마시고요. 뭐 에너지 음료 뭐 바카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시고 점심은 최소한도로 뭐 한 끼 굶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초코파이나 아니면 학교 급식이면 식판 갖다 놓고 4분의 1을 해가지고 그거만 하고요. 초코파이나 뭐 이렇게 그 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요. 에너지 바 가져가서 정 배고프면 그거 먹어요. 그리고 영어 시험 딱 봤을 때, 아, 나는 문장 순서가 어려워. 또 뭐, 빈칸 완성이 어려워. 보지 마세요. 앞에 거부터 쫙 하세요. 이 영어 시험 볼 때 전에 없었던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듣기가 쉽다고 듣기 시간에 듣기 문제를 하면서 뒤에 장문 독해를 보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석 아이죠. 누가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유행처럼 지금 번져 있더라고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아이들이 능력이 뛰어난지는 몰라도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집중을 못해요. 독해 문제를 보면서 듣기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전 과목에서 어떤 애들은 수학 문제 풀면서 다음 문제, 자기가 못 풀었던 문제 생각도 합니다. 이건 거의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거든요.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꼭 명심하세요. 듣기 시간엔 듣기만 하세요. 그래도 시간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그 유형의 문제는 제껴놓고 나머지부터 하세요. 이건 연습이니까 어려운 문제부터 먼저. 제발 그러지 말고요. 기회는 딱 9월에 한 번 더 있거든요. 거기서 또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걸 안 해간 애들은 끝까지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재수하고 삼수 안 들려.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요. 해봤자 돈 낭비하고 세월 낭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탐구를 하는데 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6시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해질 무렵까지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 전체적으로 시험이 끝날 때까지 집중하는 능력조차도 갖추지 못하는 애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탐구 문제 할 때쯤 정신이 없죠. 집중을 못 해가지고요. 미안하지만 바카스 힘이라도 좀 빌려야 됩니다. 자꾸 먹으면 반짝하거든요. 우리는 수능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해질 무렵까지 집중해서 문제를 꼼꼼히 잘 읽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맞냐 틀리냐 이거 검색하는 거거든요. 우리 애는 1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여기서부터 수능 문제는 망친다는 그 습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적어도 한 번 앉으면 2시간은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0분 쉬고 또 2시간, 10분 쉬고 2시간. 이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놔도요, 자기 걸로, 자기 점수를 못 바꿉니다. 자, 시험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요, 또 뭐 선생님들이 답지해가지고 예상 점수 내라 그러면, 그거 묻는 거 요즘 또 많이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요. 또 선생님들이 궁금하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받네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그런 거 내라 그러면 그냥 적당히 해서 내세요. 내고요. 아침부터 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문제를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답 맞추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풀어봅니다. 다시 천천히 풀어보고 답은 어머니가 맞춰주세요. 틀린 것만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최초의 OMR 카드에서 낸 거 하고 거기서 내가 찬찬히 편한 마음으로 풀었을 때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놓칠 수 있는 문제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몇 점 정도가. 뭐 20점이면 20점, 30점이면 30점. 이거를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서 날리는 거거든요. 여기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그 문제에서 틀린 거 바로바로 교정이 돼가지고 된 거 빼고 이건 도저히 내가 못 푸는 문제다. 이런 거는 메가스터디나 뭐 이런 데 가서 해설 강의를 들으세요. 자, 요즘은요,
그 강의 선생님들이 뭐 특수한 방법으로 풀어줘서 이렇게 폼내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퇴출시켜야 돼요. 자, 교과 과정으로 다 풀어줄 거예요.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아, 이해가 가고,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다라는 결론이 딱 나올 겁니다. 결코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월 평가원 이후에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게 딱 생깁니다.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 결과 가지고요. 뭐 애가 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세상에 이런 점수가 나왔네요. 문제 분석까지 딱 하고요. 그래도 궁금하면 해보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무엇을 계산해야지 될지. 그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 방법은 제가 커리를 통해서 과목을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고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요. 이해 가시나요? 그거를요, 시험지를 가져와서 몇 점이 궁금해가지고, 어디, 그, 채점 사이트에 올라가가지고, 막 번호 마킹을 해가지고는 탁 눌러보고, 뭐, 좌절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수능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수능 보는데 자기 아이를 유리한 쪽으로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해설 강의 뭐 처음부터 다 채점을 한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지가 채점한 다음에 틀린 거 뭐. 이게 거의 모든 애들이 하는 일반적인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험이 끝나고 다음 시험이 진행될 공간에 다른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마라. 점심은 최소한도 적게 먹고 배가 고프면은 비상식량을 먹어가면서 해라. 끝나면은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문제집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처음부터 다시 풀어봐라. 그 시험장에선 안 풀렸던 문제가 풀린다.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그 긴장을 해서 떠오르지 못해가지고 못 풀렸던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고도 못 푸는 문제는 해설 강의를 들어봐라. 다 내가 100% 배웠던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결론을 가지고요. 수능장에 갔을 때 11월에 수능장에 갔을 때 좋은 컨디션으로 가가지고 그 문제를 봤을 때 조건들을 떠올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잘 안 떠올리는 거. 이건 반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반복을. 어떤 새로운 문제 푼다고 수능에서는 점수가 올라가거나 이제 않아요. 제일 어리석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요. 문제를 풀고 틀린 건 어려웠어. 자,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려워서 못 풀었어요. 부모나 아이나 선생님들 모든 그 코칭을 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루면은 될 거다. 연습을 하면은 여보세요.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설 강의를 듣는데 초점을 두고 보라는 게 있죠. 내가 배운 범위 내에서 풀어주느냐. 그런데요, 내가 덜 배워가지고 아직 못 배웠다. 이게 교과 내용이 있는 거 배우면 돼요, 그거요.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몰라서 못 푼 문제는 그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풀이 하면 잘 보세요. 다 교과 내용으로 풀려지는 겁니다. 단 시험장에서 그게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못 끄집어낸 거죠. 남은 기간에는요, 계속 반복을 하고 또 복습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보세요. 뭐 달라지는 거 있나?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 말 명심을 하고요.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모의고사 요번에 나온 애들은 무조건 어휘입니다. 남은 기간에요. 마지막 팁이고요. 그래서 제발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서 6월달에서 그 예를 들어 전날에 1시간을 돌았더니까 밤에 다리가 아파서 잠이 깼어요. 그러면 9월달에는 30분으로 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을 반으로 줄였더니까 양을 줄였더니까 너무너무 배고팠더라. 그럼 조금 더 먹고요. 이런 거 절대적으로 시험 시간 사이에 떠드는 게 좀 있었다 그러면 이거 줄이는 거고요. 이렇게 조절해서 9월에 한 번 더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수능장에 갈 겁니다. 그렇게 보내면 됩니다. 물론 9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리고 또 수능 전에 이렇게 최종 점검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6월 달에 거는요. 정상적인 컨디션 찾는 거, 꼼꼼하게 푸는 거, 제대로 하는 거, 이 연습을 철저하게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해주리라고 믿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큰일 났어요. 애가 울어요. 하고 전화는 하지 마세요. 다 분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필요하시면 하세요.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